이제 세 번째 소단원, 왜 관계가 아닌 솔루션 영업이 중요할까에 대한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솔루션 그러면 어떤 개념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뭐 어떤 고객한테 주는 혜택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대 효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강의 현장에 나갔을 때 자주 드는 그 어떤 솔루션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한 7년 가까이 커피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매장도 운영을 했지만 실제 커피 솔루션을 기업에다가 제안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했었거든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매장에서 실제 바리스타가 되기도 하고 커피를 직접 볶는 로스터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매장에 자주 찾아오시는 단골 고객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제안하시기를 본인의 회사에서 워크숍을 한다는 거예요. 한 300명 정도가 워크숍을 하는데 제가 매일 타드리는 핸드드립 커피가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타타마라고 하는 그 품종이 있었는데 그 커피를 그 300명의 워크숍 행사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핸드드립 서비스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네, 당시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제안이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그 커피 사업을 해보신 분, 커피 그 매장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매장을 비운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순간 멈칫했지만 잠깐 고민한 후에 제가 제안을 수락을 하게 됐죠. 그 수락을 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커피에 대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일단 커피는 로스팅을 하고 난 뒤에요. 한 일주일 후에 밀봉 상태에서 그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커피가 숙성이 되면서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라는 것은요, 그 원액을 추출을 해서 그 원액을 그 상온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보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맛의 변질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개념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일주일 전에 그 해당 300명분에 해당하는 커피콩을 로스팅을 해놨죠. 그리고 밀봉을 한 상태에서 숙성 과정을 일주일을 유지하게 이제 된 것이죠. 그리고 해당 워크숍 당일날 직원들을 불러서 이른 새벽부터 모여서 커피 원액을 핸드드립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한 2시간 가까이 추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제가 미리 그 황학동에 가서 구매를 해온 대형 그 스테인레스 통에다가 그 원액을 담아서 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전에 직원들은 오전 시간을 보내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현장에 가서 미리 그 준비해 놓은 테이블 위에다가 따뜻한 온수와 그 원액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컵을 이제 한 300여 명분을 당연히 준비를 했겠죠. 그 상태에서 원액과 그 따뜻한 물을 담아서 섞어서 한 잔의 온전한 핸드드립 커피를 서비스를 하게 된 거죠. 결국은 매장에서 그 핸드드립 커피를 일일이 정성스럽게 서비스를 할 수는 없지만 매장처럼 그 현장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고객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된 것이죠.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솔루션 영업이라는 것입니다. 솔루션 영업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솔루션 영업이라는 것은 일단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제품이나 다양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통찰을 꼭 주어야만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고 있다면 충분히 국리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재가공된 아이디어,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저는 고객과의 관계에 치중하기보다는 고객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했고, 그것에 대한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드렸기 때문에 고객은 더욱더 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제가 세계 최초의 핸드드립 커피 케이터링 서비스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런 기존에 없었던 그러한 솔루션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바로 이렇게 고객의 필요를 채우는 솔루션 영업은 고객으로 하여금 저를 마치 스타처럼 저의 팬이 되어 주신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저 역시 고객에게 그런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한 시간이 됐겠죠. 자, 미국에 SEC라는 기관이 있어요. Sales Executive Council이라는 데가 있는데 고객과 그 영업 대표 간의 그 어떤 관계성에 관한 것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90여 개사 6천여 개의 영업 샘플을 연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요, 여러 항목 중에서 의외로 관계를 중시하는 기업 고객의 비중이 결코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무리 고객과의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구매 결정 단계에 접어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B2B 영업을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특히 중대형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거래 규모가 몇십억, 몇백억 단위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구매 결정 단계에 접어들면 누가 더 좋은 가치를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고객사가 손을 들어주는 측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난 저 고객사한테 정말 술도 많이 사고 밥도 많이 사 먹이고 이렇게 저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정작 손은 엄한 경쟁사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비단 이러한 것들이 중대형 B2B 영업에서만 적용된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제 점점 어떤 그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영역에서도 가치 중심의 영업이 더욱더 저는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그 국내 영업 현장의 분위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들이 많았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전문가 영업은 관계 자체가 아닌 관계에 뭐에 집중한다? 그렇죠. 질에 집중한다. 그래서 솔루션을 통한 전문가 영업, 고객을 의존하게 만드는 슈퍼월들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 영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 테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장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세 번째 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